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또 6차 핵실험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와 대북 외교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검찰, 청와대, 국정원 등 여러 권력기관의 개혁과 선거제도, 개헌, 이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요구도 큰데요. 정치 외교 분야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이 5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이 핵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한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를 중국의 일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베 수상은 한반도에서 유사사태, 전쟁이 발생하면은 때로는 필요할 경우에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일본인 자국민들을 보호하겠다. 사실상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있는 대선 후보들이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한반도 통일 문제, 남북 문제, 북핵 문제, 외교 안보 문제만 30년간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의 이 북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변 4대 강국에 빠져있는 이 나라야 조국 현실을 어떻게 풀어낼까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전략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안전한 국방을 관리해 나가려면 우리도 핵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케네스 월스는 핵을 가져야만이 대응할 수 있다. 밸런스 오브 테러, 소위 말해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지 않는 한 핵은 어떤 재래식 무기로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이미 5차 핵실험으로 핵을 가진 나라가 됐고 핵 보유국으로 스스로 인정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핵 공포에 빠져버리면은 대한민국은 정치, 외교, 사회문화 이 불안 심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의 인질로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대안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다시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미국과 협의해서 확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에 91년, 92년 동안의 비핵화 선언으로 인해서 현재 반출되어 있었던 전술핵 무기를 다시 한반도에 배치시켜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 핵을 억제시킬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한반도 핵 우산 정책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떤 핵 위협과 핵 공포를 준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책들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도 실제적으로 핵을 개발해서 핵 보유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무용론이 나올 때까지 이 핵을 한시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억제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구나라고 했을 때, 스스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남북한 간에 경협을 해서 남북한 간에 서로 공생경제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틸레스 미 국무장관이 한반도를 자주 들어왔고, 얼마 전에는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반도에 자주 들락날락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만큼 지금 대통령이 없는 조국 대한민국은 굉장히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통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이제는 미국 본토를 때릴 그런 어떤 핵 능력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방어와 국민 보호를 최선의 안보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 본토를 주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적을 제거할 생각을 갖고 있고 김정은의 참수작전까지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자국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핵을 동맹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피해간다, 막아줄 수 없다, 이런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국이 위협을 받으면 언제든지 미국은 선제 공격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해서 국방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수뇌부들 간의 소통을 활발히 해서 미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맹국을 무시하고 바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없도록 우리는 긴밀한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바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저는 이상과 같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성민 후보께서는 2분 19초가 남으셨는데요. 이제 이 공통 질문이 끝나고 자유 토론이 있고 또 경제 분야에 관한 공통 질문이 있기 때문에 2분 19초 안에 그 시간을 다 쓰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시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드리지 못해서 지금 죄송합니다. 그 북한의 핵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그 햇빛 정책 한다고 하면서 북한 보고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은 절대 핵 개발하지 않는다. 핵 개발하면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었어요. 그 당시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8조를 갖다 준 거 아닙니까? 8조는 핵무기 100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핵을 머리에 이고는 함께 살아갈 수 없다. 핵 제거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인질로 잡힐 가능성이 있는 개성공단을 철수시킨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 중국, 그다음에 우방국들하고 북한의 계좌 동결을 들어간 거 아닙니까? 대통령 잘못 뽑으면요, 그다음 세대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뽑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만들면은 그다음 고통은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한테 가는 겁니다. 지금의 의무는, 이 역사의 의무는 뭐냐? 우리가 잘못해서 북한이 핵을 만들었으면은 우리 시대에서 북한 핵을 제거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김정은을 제압하고 북한 핵을 제거하는데 모든 것을 바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방국들이 그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레짐 체인지, 김정은 정권만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과 중국과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을 쓸 때 자기가 잘못된 정책을 쓰면, 저는 지금 문재인 후보하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신을 따르겠다는 안철수 후보가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그 정신을 따르겠다는 김대중 선생이 이런 핵을 엄청난 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 대통령 후보 나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북한 핵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되면 다시 또 햇빛 정책 할 거 아닙니까? 햇빛 정책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북한 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래 되면 한미동맹은 깨지고 좌파 정권하고 미국과의 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파 정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이 철저히 막아야 된다. 잘못하면은 우리가 당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 북의 위협에 당하게 되면은 우리는 역사에 큰 죄를 짓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핵 제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선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이 우선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치 외교 분야 정책 방향을 말씀 듣고 있습니다. 한국국민당 이경유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 그 북핵으로 인해서 안보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그리고 북핵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드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북한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화로 풀어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대결을 70년 해온 이 과정을 앞으로 더 가야 되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당국자 회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또한 북한이 대화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의 국방력과 그리고 경제력을 계속해서 키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력과 국방력이 커지면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라도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고, 통일을 하는 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확고하게 키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국민당은 분권형 4년 중임제를 지지합니다. 대통령은 통일과 외교에 집중하고 책임 총리가 통일 외교 이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같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분권형 4년 중임제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정치개혁 분야, 대검찰청 폐지와 국세청 폐지를 주장합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권력지향적인 대검찰청, 국세청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방국세청과 지방검찰청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를 특별시로 승격하여 모든 국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사드 배치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지금 남한은 중국의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의 제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의 희생양이 되어야겠습니까? 미국 편도 중국 편도 들 것 없이 중립을 지키면 됩니다. 스위스나 스웨덴처럼 비동맹 중립 노선으로 가야 합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의 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하여 기존의 군사동맹을 동시에 폐기하면 됩니다. 비동맹 중립 노선, 한반도 비핵지대화가 정답입니다. 미국의 해구산을 인정하거나 대북 제재에 찬성하는 것은 진보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얼마 전에 칼 빈슨호가 한반도로 이동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의하는 대통령 후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세계에 전시 작전권 없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가 맞습니까? 그래서 저 김선동은 17일 첫 대통령 선거 유세를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했습니다. 주적 논란은 철진한 색깔론입니다. 이승만이나 박정희 시대에나 통할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은 우리가 함께 통일해야 될,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될 상대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자들, 대한민국을 이게 나라냐 이렇게 만든 자들, 헬조선으로 망친 자들,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바로 적폐 세력입니다. 적폐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적폐 청산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몸통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잔당을 청산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입니다. 종북몰이, 공작정치의 총본산인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민주주의가 시작됩니다.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를 도입해서 우리 국민들의 직접 정치를 강화해야 됩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대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여 우리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키워야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